법치주의가 무너졌다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사실 법치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저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탄핵하는 그 수법이 인격 말살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잘 지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토론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한국의 그 탄핵까지 포함해서 한국의 정당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무엇이 어떻게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관점으로 백모 박성현 대표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리 변 대표가 이제 국내 정치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조금 이렇게 관점을 좀 확장해서 보면 제가 키가 작아서 변 대표보다 올라설게요. 이 정도면 제가 변 대표보다 한 10cm 커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행복한 위치입니다. 가운데 할까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어떻게 좀 다른 우리가 문맥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입니다. 근데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 제가 15분을 약속했거든요. 전체주의라는 건 뭐냐면은 피바다, 그게 계급투쟁의 피바다든 민족해방투쟁의 피바다든 피바다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국가를 만들 수 있다예요. 그게 이제 문재인 쪽 구호도 그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데 제 느낌에는 야, 국가 따위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의미와 충만함을 책임지냐. 국가는 내가 뛸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고 플레이그라운드를 보호해주면 되는 거지, 내 인생이 행복하거나 의미가 있거나 없거나는 내가 할 일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거든요. 국가 따위가 어떻게 나의 인생에 책임을 지냐. 그거는 국가는 국가고 국가의 룰이고, 나의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실존적 차원의 문제는 그건 온전히 내 책임이다. 내가 천당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내가 인생을 개같이 살든 사람같이 살든 그건 내 할 일이다. 그건 오로지 나의 책임이다. 내 인생이다 이거지. 왜 네가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개구라치냐 라는 좀 모욕감을 느껴요. 이제 그런 발상들의 전체주의는. 그래서 이 보면은 중국은 이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전체주의 반동으로 돌았습니다. 아시지만 뭐 신강, 위구르, 홍콩 요번에 그래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 이제 디지털 공산주의. 그래가지고 일거수일투족을 다 첨단 기술로 제어하겠다. 그 다음에 북한은 이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죠. 그래서 절대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봉건 왕조 이런 얘기 쓰지 마세요. 그럼 봉건 왕조 모욕하는 겁니다. 어떤 봉건 왕조도 저렇지 않았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교주라고 쓰지 마세요. 저건 교주가 아니라 민족 메시아입니다. 웃지 마세요. 진짜예요. 이미 중국에서 피바다를 지난 140년 전에 14년 동안 중국 인구의 10%를 죽이는 세계 최악의 기독교 사교 국가, 세계 최악의 농민 반란이었던 태평천국을 일으켰던 홍수전이 성경책을 들고 뭐라고 주장했냐. 나는 야훼의 둘째 아들이고 예수의 동생이다 라고 주장을 하며 사람 목을 쳤어요. 수천만 명. 자, 이게 교주입니까? 메시아입니까? 메시아죠. 악마적 메시아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봉건왕조의 왕도 아니고 교주도 아닙니다.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그걸 정확히 꿰뚫어봐야 돼요. 그래야 이게 뭐다를 알아요. 자, 그러면 거기는 대량학살 전체주의 사교, 컬트란 말이에요. 트럼프가 2017년 11월 국가에 와서, 한국에 와서 국회 연설할 때 거기를 호전적 사교라고 불렀습니다. 밀리터리 컬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는 그럼 뭐냐. 여기 지금 정권 자꾸 휘두르는 애들은 나이 20에 김일성 영생교회 방송을 듣고 거기에 줄을 쓰면 학교 캠퍼스를 장악하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인생을 베팅했던 애들이에요. 그리고 수법이 거기랑 비슷해요. 근데 얘들은 이제 웰빙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은 너무 좋아갖고요. 간첩도 웰빙 인사입니다. 저는 빨갱이 짓을 진짜 원단 빨갱이 짓을 12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세를 보면 알아요. 내 모든 인생과 내 생명과 다 불살르고 빠개더라도 세상을 피바다로 만들어서 불질러버리겠다라는 그 기세를 느끼지 못해요. 제가 이것들은 배지가 불러 터진 웰빙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이 쓰는 지금의 수법을 유사 전체주의, 쿼사이 토탈리테리아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전체주의 3종 세트 나오죠. 중국의 전체주의 반동, 북한의 전체주의 사격, 그리고 지금 휴전선 남쪽의 전체주의, 유사 전체주의, 이 전체주의 3종 세트가 탄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평소에 말을 할 때 입만 떨어지면 조중동 욕하고 자한당 골볐다고 욕하고 미국 민주당 욕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들이 배신을 때려가지고 그 3종 세트의 음모에 짝짝꿍을 한 거예요. 미국의 딥스테이트, 미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과 한국의 수구 기득권 세력이 이 전체주의 3종 세트의 음모랑 짝짝꿍을 해서 한 여성 대통령을 반쯤 잡아 죽여가지고 사실상의 종신형을 살리고 있는 그 비참한 야만의 대지에 이렇게 살고 계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자한당이 워낙 머리가 이제 마비되어 있으니까 저기 이제 벙털들한테 줄 좀 서보겠다고 젊은 것들이 만든 구호가 탄무새입니다. 탄핵 무효를 앵무새처럼 울부짖는 것들, 우리 같은 사람들. 자한당 게시판 가보세요. 일베 게시판 보세요. 유튜버 중에 일부 저런 거 떠들잖아요. 자칭 우파래, 자칭 보수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와 있어요. 우리 내부가 그 정도까지 문란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데, 아까 저런 식으로 자한당의 벙털들, 자한당의 혹은 조중동에 있는 자들, 수도 기득권들이 탄핵을 묻고 가자 그러니까, 아, 저 사람들이 좋아할 법한 구호를 내세우면 내가 은총을 받겠거니 하고 구호를 만들어서 내세우는 거예요. 이제 저 구호 내세웠다가 당연히 발표 죽어서 요새는 그 구호 쏙 들어갔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전체주의 3종 세트에 짝짝꿍을 친 수구 기득권, 전체주의 3종 세트인 중국, 북한, 그리고 여기 한국의 저기 종북 친북, 그리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한 미국 민주당 오바마 힐러리 행정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구조를. 이게 그렇게 해서 저질러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제가 태극기 드신 분들이 뭐 밖에서 뭐라고 하건 얘기하고 제가 지극히 존경을 하는 이유가, 이분들이 이런 구조를 모르고 야, 이대로는 대한민국 그냥 가라앉는 거야 라는 본능적인 위기의식과, 야,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잡아주겠냐라는 의구심 때문에 정치적 사상, 정치 철학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년, 3년째 죄송합니다. 개꼴통같이 개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죠. 이기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지능과 안목과 식견과 관점이 강화되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자, 탄핵의 배경에 저는 그래서 아까 전체주의 3종 세트 빼고 나면 제일 얄미운 게 이 수구 기득권이에요. 이 자들은 분단을 좋아해요. 분단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행정부 트럼프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미중 전쟁에 대해서 사사건건 비아냥거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을 깨는 반일 히스테리를 불을 지르려고 환장을 하고 있는 게 조선, 동아, 중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나치냐! 너희가 공산당이냐! 우리가 탄핵 때부터 그거 외쳤죠. 근데 그리고 수도권의 구역권 거물들, 저 두 분께서 조만간 남남 커플로 동성혼 그 제도화에 대해서 앞장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국기득권 법조인 이분들 중에 상당수는 절대 다수는 통진당에 해산할 때 찬성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박근혜 죽이지 않는데 같이 칼 덮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법조에서는요 2, 3년 전부터 제왕적 대통령제 안 돼, 이원직 정부제 가야 돼,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왜냐? 박근혜 대통령이 몸성이 퇴임을 하면 3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한 20년 행사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온전히 퇴임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우리나라 수구기득권에 쫙 깔려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아주 잔인한 논리예요. 거기에 대항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를 저항을 해서 고급화시켜서 박근혜 1인 체제의 영향력에 저항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대신에 저거를 날려버리자. 이 야비함, 이 비열함. 자, 그런데 박 대통령 실제로 잡은 거는 맨 밑바닥을 까면 이건 국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체주의 3종 세트와 플러스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힐러리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이런 식으로 뭐 사드 배치하고 이러니까 이제 중국은 펄쩍 뛰죠. 북한 펄쩍 뛰고, 통합진보당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전교조 법외노조 하니까 북한 펄쩍 뛰죠. 그 다음에 잘 주목들 안 하는데 원래 민노총이 산별노조 체제인데, 그래가지고 밑에서 잠깐만요. 이게 지금 위치가 좀 멀어서 그래요. 키 좀 커버려고 가운데 왔더니. 민노총이 원래는 그래서 이 직장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를 못해요. 근데 이게 탈퇴할 수 있게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어요. 그게 2016년 2월입니다. 저렇게 되니까 요새 저 현상이에요. 여러분 민노총 시위 보면은 주말에 못하죠. 주중에 하죠. 그 얘기는 일단 나간다는 얘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 다음에 민노총 시위 제대로 붙은 날은 수도권에서 잠자리가 다 멈추죠. 그 잠자리가 뭐냐면은 타워 크레인이요. 그 타워 크레인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노조 입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거기서 동원령을 때리면 바로 기어나와요. 제조업체는 이미 민노총에서 저렇게 지금 동원력이 없어요. 그 근본 원인이 뭐냐? 여기 있습니다. 밑에서 산별노조 장악한 다음에 탈퇴해버리겠다는 그런 그 파벌들이 막 목소리를 내니까 함부로 동원을 못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북한은 무슨 짓을 했겠어요? 기억하시죠? 원래 난수방송은 단파로 하는데 평양방송 원래 그냥 오리지널 중파로 난수를 때려버렸잖아요. 2번인가 3번. 이건 간첩 총궐기 메시지입니다. 탄핵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간첩이 최소한 4자리 숫자인데고 많으면 5자리 숫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간첩이라는 건 밀복 교육을 받고 암호명을 내려받은 자. 근데 거기 보고 총궐기 명령을 때린 거예요.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어떠냐? 지금 중국은 이때 이제 시진핑 체제 때 이제 미국이랑 맞짱을 떠서 글로벌 질서를 중화 질서라고 바꾸겠다는 건데, 중화 질서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 일로일 때 맞짱 꽝이에요. 우리가 봐야 될 건 제1도련입니다. 제1도련이 뭐냐? 한반도에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 들여놓고 놓으면 서해가 내해화가 되고, 쟤들이 비행기 뜨면 꼭 독도까지 오죠. 그게 뭔지 아세요? 뜻이? 한반도가 친중반 및 코리아 연방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가 돼요, 선이. 왜 그러냐면 일본과 한반도 사이선이니까. 카디스 침범하면 꼭 거기로 침범하잖아요. 그래 여기서부터 일본 코앞, 대한해협, 오키나와 열도 코앞, 대만은 완차이니까 당연히 그 바깥으로, 필리핀 코앞, 여기 남사군도가 여기 있잖아요. 남사군도 남진해라 그래서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필리핀하고 베트남 사이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남사군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베트남 코앞까지. 이걸 제1도련,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러는데 걔들 용어입니다. 저기를 다 자기들의 사실상의 영해, 영공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가지고 미국한테 개긴 거예요. 이런 미국한테 개기는 전략 여러 가지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우리랑 직결된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한국에서 언론들이 조중동이 일로일 때만 얘기하지 제1도련은 얘기하지 않아요. 일로일 때 일대는 여기서부터 뻗어나가는 거예요.
아니 뿌리는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이 원대한 망상 내지 의지 내지 중국 꿈 내지 중국 몽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데 컨트롤 안 되는 박근혜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난리자 이렇게 되는 거지. 게다가 걔들은 국내적으로는 완전히 지금 첨단 기술을 사용해서 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컨트롤하는 디지털 녹물농장, 디지털 1984를 만들겠다고 나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가서 나중에 제가 장담하면 손에 장 지질게요. 얘들 이런 이동발사식 차량 어디서 왔겠어요? 중국에서 온 거죠. 얘들 부품 어디서 왔겠어요? 어떻게 갑자기 몇 년 사이에 저렇게 사거리가 늘어간 거죠? 중국서 왔죠. 즉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중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진 것이고 북은 중국의 위성 국가이고 북의 국가의 사명은 중국 인민해방군과 중국 공산당이 차마 못 저지르는 도발을 중국을 대신해서 저질러주는 것이 북의 국가 사명입니다. 그걸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거기는 독립적인 데고 인민해방군은 북한과 친하지만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은 북한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컨트롤하려고 무지하게 노력 중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오바마 클린턴이었습니다. 오바마 힐러리였습니다. 완전히 달라요. 중국과 북한을 보는 관점이. 자, 오바마 힐러리 이 진영이 그 탄핵 사태 때 뭐를 생각했냐는 NIT에 걸린 만평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박 대통령의 뇌가 열려져 있더니 발견을 하고 보니까 최순실이가 다 있어. 이게 NIT 만평이에요. 이게 왜 이런 관점이 나오는지 우리가 절대로 순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여기서 저한테는 감히 그런 얘기가 여기 CIA나 국무성 애들이 만약에 저한테 연락 온다 그러면 야 너 그때 생각이랑 좀 바뀌었냐? 바뀌었으면 나 만나줄게 라고 말할 거예요. Have you ever found the truth? Have you have changed your perspective? 라고 물어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지. 안 그러면 상대할 가치가 없어요. 상대할 가치가 없죠 당연히. 힐러리요 저보고 정리하라고 이렇습니다. 대선에 떨어지고 탄핵에 성공한 사람. 대선은 미국 대통령 대선이었고 탄핵은 한국 탄핵이었죠. 대선 떨어지고 나서 한국에 와서 추미애 문재인 진영 손잡고 쎄쎄쎄거리고 갔어요.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집단이라는 거예요? 힐러리가 2012년에 벵가지, 리비아 벵가지에서 개판 쳐갖고 미국 외교관들 몰살시키고 나서 낯짝 두껍게 우아하게 국무장관 퇴임한 직후에 골드만삭스 임원진 앞에서 아마 50만 달러쯤 받고 비공개 연설을 했을 때 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미국은 한국의 통일을 바라지 않고 분단을 지지한다. 힐러리 오바마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은 김일성 영생교가 큰 사고 치지 않고 계속되기를 원한다. 세 번째, 그런데 김일성 영생교의 3대 교주인 김정은은 골칫덩어리다. 네 번째, 그런데 이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하려고 하고 있다. 착한 편이다. 이런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탄핵에 대해서 방조했거나 혹은 시그널을 줬거나 혹은 내심 찬성하면서 가만히 있었겠죠. 미국 그 탄핵이 있던 그해 여기서 미국 대사관에서 미 대선이 있던 날 저녁에 피자 먹으면서 CNN 보면서 힐러리 축하연 열었던 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 다 불러들여서. 근데 결과는 힐러리 낙선으로 나왔죠. 걔들 저런 애들이에요. 그 당시 얘들이 그 정도로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그럼 탄핵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졌겠어요? 뻔한 거 아니에요. 그거 판세 읽고서 저지른 거예요. 이 조중동 썩을 놈들이하고 자한당 벙터리 썩을 놈들이. 미국의 수구기득권 딥스테이트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전체주의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여기에 썩은 것들이 또 3종 세트에 협력을 했고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게 당한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을 넘겨서 2, 3분 안에 끝낼게요. 상황이 급변했어요.
미국이 힘이 좋아져서 지금 미중전쟁으로 들어갔고 북한을 접수 평정하는 시나리오로 들어갔고 미국의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히 기후가 바뀐 거예요. 기후가 한대에서 온대로. 자, 우리가 뭐 할 거냐? 아까 보수단계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이에요. 저는 5개 기준으로 좀 빡빡하게 봅니다. 우선 첫째, 탄핵평가 반성해야 돼요. 둘째가 뭐냐? 원래 판이 이 판이기 때문에 미중전쟁 정확히 꿰뚫어봐야 돼요. 전체주의 3종 세트와의 투쟁이라는 걸 얘기를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미중전쟁 꿰뚫어봐야 되고 북한 접수 평정까지 갈 것이다라고 신념을 가져야 되고 그 가능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서 보수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저거 천박한 장사꾼이 좌충운동을 사고친다. 이런 관점을 없애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중요한데 판이 저런데 한미일 동맹 강화 방안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되도 않는 반일 히스테리에 우리가 정면 저항해야 된다. 우리가 반일 히스테리의 좀비냐? 지금 야당 중에 반일 히스테리의 정면으로 저항한 야당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신들. 이게 개병신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정말. 의사 인생이 우리가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학기입니다. 총선 전에 북한 국변 사태가 발생하면 정치 쓰나미입니다. 발생하지 않고 자한당이 지금 저렇게 정신머리 상실한 채로 질질질 가면 총선 필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분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쪼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 전에 북한 급변 사태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한당의 정신을 차리거나 제대로 쪼개지면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정신 차린다는. 공화당이 자, 그러면 어느 경우에든 필요한 건 뭐냐?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자유시민이 정당과 거리를 두고 개인은 정당 활동을 하더라도 거리를 두고 따로 진영을 가지고 모여 있어야 돼요. 최종 순간까지 우리 몸값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중동의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조중동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자한 땅의 또 다른 노예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